호스피스 병동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도 특별하고 감사한 호스피스 병동. 성바성자 선문 먼저 하셔요? 그 마음을 아침 기도에 담아 하루의 각오를 새로이 다져봅니다. 하늘의 쌓아라. 거기에서는 종도 막아들이지 못하고 부득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그리스도님 천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막 뭐라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에서 막 화내면서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고 하라 할 때는 침묵을 좀 하라고, 침묵하고 좀 들어주라고, 들어주고 침묵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마 그 신문이 그래서 우리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특히 우리들 막 하나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호스피스 병동의 하루는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이들의 긴장으로 시작해 안도의 한숨으로 끝나는데요. 언제 떠날지 모르기에 어쩌면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기에 그 오늘이 새롭고 특별합니다. 컴펜세이션 안 되는 하이포크시아.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의 사명입니다. 아침 회진 시간입니다. 습소부터 하시고는 뭐 배가 꺼지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데 기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 진료를 하기 전 먼저 환자의 일상을 살피는데요. 비율도 하고 또 BP 110대 정도 측정되고 계십니다. 소변은 어때요? 소변? 소변율이 600. 아니요. 양현이 밤에도 두세 번 정도 깨서 비슷하고 이번 특히 간밤에 환자의 통증이 더 심해지진 않았는지, 상태가 더 악화되진 않았는지를 체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잠깐만 기다려 보실게.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진료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자 최선입니다. 환자의 통증이 잦아들어야 정서적인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자세에 따라서 복막 압력이 더 증가해서 그러신 거예요? 앉아서 있으려고 많이. 지금 이렇게 자세히 청진해 보면 장이 안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아주 느리게 움직여요. 나온 만큼 드신다. 이제 반대죠. 옛날에는 먹고 힘낸다가 아니고 이제 나온 만큼 정도만 드셔야지 과하게 드시면 이제 바로 괴로워지 이제 통증 악화되고 구역구토 생기고 이제 염증 생기고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도 안 아프게 그 통증 조절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절 범위 내는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말에 이 정도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면 대신에 앞으로 영양제나 주사를 끊고 지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 해가지고 이제 퇴원 준비할 때는 이제 주사하고 영양제 이런 거 유지해서 또 잘 그 생활이 그 유지가 되시는지 확인해보고 퇴원 계획 잡고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변화된 의학적 상태에 적응을 빨리 하셔야지 빨리 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내시는 통증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열심히 통증을 호소를 하고 또 의료진은 열심히 통증을 사정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오면 드리는 말씀이 통증을 참지 마세요.
아픈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시라고 그렇게 교육시켜주는 게 이제 처음 하는 일이죠.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회진은 오전과 오후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픈 것도 좀 괜찮아요? 좀 낫어요? 저희 피 검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셔서 약 때문에 아마 졸리시거나 그러신 것 같아서 약을 조금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료 도중 보호자를 염려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가슴 아픈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가족분한테 설명을 따로 안 드신 거 가게가 어떻게 되시죠? 따님이 또 다른 분도 있으신가요? 큰언니가 있으시고 두 분 있으셨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일주일 내외 정도라고 그렇게 네 그렇게 아마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주일 내외 정도로 하시고 아마 그쪽 병원에서도 아마 그게 위험하시다고 서류를 다 쓰시고 오셨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두가 죽음을 선뜻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왜 어떻게 정말이세요? 네 그렇게 아마 지금 네 짝해요? 네 왜? 그렇게 들으셨어요? 받아들이는 보호자도 알려야 하는 의사도 모두가 힘겨운 순간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우시면 좀 힘드시니까 저 처음에 여기 회진동 첫날에 임종과정 설명드리는 그런 게 회진 중에 한두 번은 있는데 이제 그날도 있었거든요. 돌아가시는 여명에 대한 설명드리면서 보호자분들이 많이 우셨는데 저도 첫날이어서 그날은 좀 같이 울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 순간이 그렇게 아주 많이 익숙해지진 않네요. 육신의 통증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덜어낼 진통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를 찾아오기까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습니다. 성큼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단단해진 이들에게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알리는 건 당연한 임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치료하시고 나서는 개혈 더 나온 것 근데 진짜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실 때 찡그릴 때도 물론 있으시긴 하지만 매번 찡그리는 것도 아니시고 26일 날 내일 PCA 연결하기로 했고 지금 아직 적정 용량을 안 의사의 진료가 끝나면 간호사들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처를 합니다. 수간호사는 환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늘 확인하죠. 매 순간 누구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병동입니다. 호스피스는 환자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 그리고 영적인 안정을 돕는 전인적인 돌봄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원목자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 내 통합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언제고 전문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이 입원하시고 3일 이내에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초기 상담 진행할 때는 환자분들이 병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보호자들은 장례 준비는 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퇴원이 얼마 남으시지 않은 분이셔가지고 퇴원하셨을 경우에 어떤 병원에 가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불안감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진 그리고 그리고 성직자, 자원부사장들이 다 같이 개입을 하고 있는 분이셔가지고 환자분 지금 우울감은 어느 정도 나아지셨는지 불안도는 더 높아지셨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했습니다. 모임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의료진, 원목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까지 모두 모이는 전체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사랑과 평화, 화해를 체험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호스피스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희망의 빛을 밝혀주소서. 아멘. 여기가 오늘 딸 둘과 남편이 환자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질병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고 환자는 의식이 없지만 저희가 팀 선정해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새로 선정된 환자입니다. 처음 나눔하겠습니다. 56세 여자아저씨고요. 내외 미만성 코대 비세포 리포 긴급한 사항들은 통합 사무실을 통해 이뤄지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의 일상에 세심하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들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특성상 의료 외적인 돌봄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공유하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와서 저희가 뇌압 조절하는 약을 좀 반짝 쓰고 조금 눈동자나 약간 이제 딸들이 해석하기에 약간의 미소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딸들은 되게 섬세해가지고 엄마가 오늘 약간 미소를 보였다, 뭐 눈동자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을 잘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감사해 하는 게 저희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경련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 주말에는 혹시 이제 이렇게 의식이 더 변화가 없고 경련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혹시 임종 과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하니까 내 딸들이 막 울면서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아들은 안 오나요? 많은 분들이 딸들만 이렇게 뵙고 공간에서 의뢰됐을 때도 딸 두 분이랑 남편분만 계셨고 아드님은 저도 못 뵀어요. 아들에 대한 거는 면담을 좀 했어요. 아드님이 같이 사원이셔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살고 있었던 아들이에요. 엄마가 임종을 바로 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름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당신네들이 생각했던 그거랑은 조금 뭔가 지금 계획한 거랑 조금 안 맞는 느낌을 받았다고 따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부분 때문에 전동도 바로 온 게 아니고 퇴원을 했다가 메일에 거쳐서 오신 거였거든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셔서. 혹시 여기가 장례 이런 준비는 됐나요? 아직은 그 부분들에 대한 접근하기 조금 어려워서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혹시 이제 되게 뇌전이라서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남편이 또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좀 주도적이 돼야 되니까. 먼저 다학제 팀회의가 있는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제 봉사자, 그다음에 영양사, 또 온목자가 이제 모여서 환자 한 명을 두고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 얻은 거 또 정보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눠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은 그걸 서로 듣고 내가 몰랐던 면을 하고 그 또 그 환자나 가족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함께 이 사람이 잘 임종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돌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세우고 나면은 거기를 향해서 모두 같이 이제 그 팀원들이 향해 가는 거죠. 지난주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창으로 가셔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 돌봄은 여러 사람이 손을 더하고 그 더해진 손들이 하나의 손처럼 움직여야 하는 세심한 일입니다. 돌봄 현장에서뿐 아니라 이런 나눔을 통해 환자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호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16세 여자 하나고요. 2008년에 판코니 빈혈로 말초혈 줄기세포 이식 받았던 하나였고,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 계속 했는데 부작용으로 더 이상 치료
힘들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이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뭐 원예라던가 노래 그리고 미술 프로그램 등 요법 프로그램 계속해서 연계해드리고 있고요. 하나분이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네도 산책하시고 식사도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록 변화가 좀 심해지시고 호흡 곤란.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 모습이 지금 바뀌셨잖아요. 좀 바뀌셨죠, 아침보다. 아버님, 지금 머리가 베컴 머리로 바뀌셨어요. 베컴 아시죠?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머리하고 이게 머리하고 똑같아. 요새 나오는 사람? 그럼. 그래서 아버님이 오늘은 머리도 깎았지, 수염도 깎았지.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잦아들면 호스피스 병동에도 웃음과 활기가 살아납니다. 퇴원하시려면 서운하시겠네. 서운하기는 하지만 할 수 없지. 예. 건강해서 나가면 그렇죠. 다 좋은데. 호스피스 오면 다 된 거라고 옛날에 그래서? 호스피스도 몇 번 전화 들었거든. 아, 그렇게 알고 계셨어? 죽음을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건데 데려가고 싶을 때 데려가는 거지. 아무튼 언제 갈는지도 몰라. 나도 내 자신도 모르는. 그렇지. 그러니까는 하느님이 오라 그래 부르면 가시는데 그래도 더 사람이라면 사람의 욕심은 더 살고 싶은 그렇지. 욕심. 죽고 싶지 않잖아. 그래.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 그렇지 않으셨어? 호스피스 병동의 시간은 아픈 만큼 빨리 가고 받아들이는 만큼 더디 흐릅니다. 대신에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지 아버지? 아프지? 아이. 통증. 통증이나 사는 날까지 아프지 않다 죽는 거. 그래, 그것만. 그것만 받아. 너무 편해, 아버님 얼굴 보면. 고생한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세워져 베컴 머리야. 베컴이에요? 세상에 아버님 10년 전 젊어지셨어. 여기 아침보다 무스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스 안 발라도 자동으로 서. 자동으로 서는 머리야.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오늘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 호스피스 병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겪는 고충이나 고민을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모두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까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의지를 하죠. 자원봉사자들은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벗으로, 말기 환자를 대하는 기술이 부족한 보호자를 돕는 손발로 환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합니다. 지금이 떠나기 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자원봉사자들은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다해봅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은 사실 제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또 더 잘하게 되고, 그다음 제 인생에 있어서의 소중함,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주 예수님, 저희가 귀한 만남으로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서로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소서. 저희 봉사자와 가족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더해 주시오.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자들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말기 환자를 대하는 일이니만큼 기본 의료 상식과 숙련된 기술은 필수입니다. 약 20시간의 호스피스 일반인 교육을 받았습니다가 첫 번째예요. 그래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기본 간호도 하고 여러 가지 받는데 필수적으로 해년마다 받는 교육이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책이 보면 있어. 우리 병원의 인형,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환자의 마지막 삶이 존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마다 이제 의미요법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이렇게 환자를 볼 때 문제적 시선으로 볼 거냐, 의미적인 시선으로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하는데 그럼 나는 문제적 시선으로 항상 바라봤을까?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이분들하고 우리 봉사자로서의 자세는 의미적 시선으로 이분들을 가까이 봐야 되겠구나라는. 발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근데 따님께서 그냥 여기 오신 후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느껴져가지고 발 마사지 하는 동안 오히려 제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에 벌써 또 많은 사람들 목욕을 시켜드린 환자분들이 뭐 며칠 안 있다가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 되게 마지막까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목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말끔한 모습으로 그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봤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얼마 전에 황장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게 너무나 어려운 그 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적어도 이곳에서 그 답을 조금은 이렇게 얻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 가정 방문으로 시작해 1988년 병원 내 호스피스 병상 10개를 신설하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해온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 현재 가정 방문은 가정형 호스피스로 세분화되고 10개 병상은 23개 병상으로 늘었는데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돌봄은 물론 영적인 돌봄을 통해 환자의 생애 마지막이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CMC 영성이 치유자신 예수님을 재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론에 이제 보면 마지막에 호스피스의 몇 개 강론 중에 마지막에 임종하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니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강론에 저희는 이제 그걸 실현하는 거죠. 영성에서도 특별히 임종하는 이들이 정말 마지막을 이렇게 존중받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더 할 수 있다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저희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30여 년 말기 환자들에게 마지막이 될지 모를 오늘을 가장 존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힘써온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자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오히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편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 오늘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가 이 치유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유이며 또 다다르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원목 수녀님이 이른 아침부터 신부님에게 급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병자 성사를 원한 환자가 있어서입니다. 환자를 찾아가는 영적 돌봄은 원목자들의 중요한 소명이고 일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수로 세례 성사를 기념하며 몸소 소망과 축복을 받으신 성장합시다. 엘리사벳 어머님을 찾아주시고 병자 성사로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엘리사벳 어머님을 온갖 악에서 구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엘리사벳 자매님을 모든 영적 돌봄의 대상엔 그 어떤 기준도 경계도 없습니다. 이제껏 몰랐던 이는 알게 되고 듣지 못했던 이는 듣게 되고 원하는 이들은 더 간절해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체험하는 과정이 영적 돌봄의 과정이고 또 원목자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원목자들의 기도와 성사 안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얻습니다. 너무 좋네요. 딱 예, 성사 주시고 맞아요. 이렇게. 시간이. 아유, 너무 행복하네요. 원목자는 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길벗입니다. 여행의 만족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있는 것처럼 원목자도 환자들의 마지막 여정을 주님의 은총으로 채우는 길벗이길 바랍니다. 그 음식 이런 건 전혀 못 드시겠네? 뭐 영상체 이런 거 못 하시지? 영상체 못했어요. 못 하셨어? 하실 수는 있는데? 하셨는데 저 오늘 5일 천지사 여기서 할 때가 있었고 그렇게 못 갔어요. 그랬구나. 오늘 여기 병실에 계시는 분들 성체 영해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어. 제가 성체 모시고 와서 영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강촌성당 공소 회장님 하셨어?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지금은 맞아. 강촌성당입니다. 얼굴이 환해지셨어 옛날. 성당으로 취급해서. 보스코 수녀님이 환자의 깊은 신앙심에 관심을 보이시네요. 강촌 공소 얘기를 꺼내니 환자는 할 말이 많은지 자리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성당에는 던지는 벌써 아버지 때부터 무려 50년간 강촌 공소를 지켜오셨다는데요. 젊은 시절 얼마 후 상태가 호전된 송병아 씨는 퇴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세상의 온기를 좀 더 느끼길 바라며 손을 꼭 잡아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요. 마음 편안하게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잘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말씀을 언제든 주님의 기다리나이다.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기를,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그 부름 안에서 영혼이 주님을 영원한 더 안식과 기다리나이다.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그러시고. 아저씨 여기 사랑하는 베드로 아들 여기 있어요. 환자가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렇게 갈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분이 있어요. 가족들이 이제 저와 만나면서 이렇게 많이 위로받고 힘을 받고 또 이렇게 떠나보내신 다음에도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실 때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환자의 심적 육체적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떠난 후에 빈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에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길벗이 누구보다 절실합니다. 힘겨움과 미안함이 넘나들고 화해와 용서를 깨닫는 순간순간들. 너무 늦게 알았다는 생각에 후회도 들지만
어쩌면 삶의 끝자락이었기에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는 길벗이 있어 환자들은 늘 위안이 됩니다. 저도 이제 가서 기도할게요. 함께 내려주십시오. 아멘. 네. 형제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부와 이마에 와 성자와 자신도 서서히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든 노수녀지만 질병에 온몸을 잠식당한 이들이 불안에 떨며 주님을 찾고 부르고 애원하고 있기에 아직 그들의 여정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싶어도 미사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봉성체를 준비합니다. 왔어요. 또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수녀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환자가 침상에서 일어나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받은 세례 성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성수가 뿌려지는 곳마다 온갖 잡기와 부정을 추방하시고 깨끗이 정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수 뿌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어떤 삶을 살아왔든 또 얼마의 삶이 남아있든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이들이 주어진 시간을, 남은 생애를 질병에 속박된 병자가 아닌 세상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수녀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려봅니다.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예수님 모셨으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세요. 네. 기도 많이 하시고. 네. 네. 퇴근해서도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여기서 만난 분들 이렇게 떠올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하느님께 감사한 그런 기도를 해요. 아, 내가 이제 뭐 저도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쭉 만나보고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갈 그런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감사한 마음들 많이 갖고 있어요. 병원의 영적 돌봄에는 그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종교의 경계도 마찬가지죠. 환자들이 원하는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언제든 적극 돕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방문하는 지몽 스님은 불교의 호스피스 전담 스님이십니다. 대단한 신심이 많으신데요. 마음속엔 많은데요. 이 양반이 내성적이고 쑥스러워서 법당을 제대로 못 들어가 겉에서만 밖에서만 한 바퀴 돌고 합장하고. 신앙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건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교 역시 이 불교 신자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이렇게 무서울 때, 공포가 느낄 때, 그때 종교가 필요하고 또 신앙적인 힘이 도움이 되니까 그때 종교인들이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동이 힘겨운 환자들이 많은 호스피스 병동은 병동 내 별도의 경당에 미사를 마련합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교직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불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행복은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이치를 왜 이리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걸까요? 내려주실 것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어쩌면 오늘이 생애 마지막 미사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모시는 이 성체가 떠나는 길에 마지막 양식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기에 생애의 마지막은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참된 인생 수업으로 생애 가장 값진 선물로 다가옵니다. 갈 수 없는 분들이 침대체로 또는 휠체어로 그리고 또 여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거고 그들에게 아마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여름도 중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더 가야 할 마지막 여정이 남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호스피스 병동에도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된 환자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집에 갈 수 있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버님이 엄청 꼼꼼하게 잘 적으시니까 아마 어머님 상태 잘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한팀 잘하고 가세요. 약 받으셨나? 우리 간호사 은혜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 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마음 큰 거예요. 아프면 콜만 하면 되잖아. 네, 아프면 콜 하시면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좀 오래오래 집에 계시다가 봬요. 네. 잊어버릴 만할 때쯤. 다른 선생님, 저도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호스피스 병동에 처음 왔을 때 무섭고 떨리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상 병동을 떠나려고 하니 떠난 후의 삶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나 봅니다. 네, 가셔서 잘 지내시고 또 와요. 오늘 미리 네. 예, 감사합니다. 대신 미리 축하드리고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조심히 잘 퇴원하세요. 네. 한 번 더 학생.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네. 여기 와서 주치의 선생님이나 또 이제 그 간호사 또 봉사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아내를 정말로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진짜 천사같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약보다도 아내가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아프단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10번 물어보고 20번 물어보고 밤 12시 새벽 1시 언제든지 달려와서 정말 친절하게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약을 또 주사도 놔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정말로 이런 데 있는 걸 몰랐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걸 몰랐죠.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퇴원이 완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상태가 호전되거나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길 원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는 부디 이곳에서 배우고 느낀 삶이 환자가 앞으로 홀로 견뎌야 할 마지막 여정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뭐 맨날 뭐 그냥 그래요. 건강 괜찮으세요? 건강은 괜찮아요. 뭐 집 수리 다 끝나셨어요? 끝났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혼자 계세요 이제? 다시? 혼자 있지.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주님 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날이 좀 이렇게 갈수록 예. 좀 그게 덜하죠. 좀 덜해져요. 그래. 근데 그게 그래야 된대요. 만약에 이제 가신 분을 계속 똑같은 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잊어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기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애써보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이제 가신 분을 좀 보내고 약간씩 그게 덜해지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오히려 그 계속 그대로 있는 거가 비정상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긴 대화 끝에 결국 휴대전화에 간직한 아내를 꺼내 보입니다. 아내를 놓아주기엔 아직 그리움이 너무 큽니다. 네, 여기 서울 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예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에서는 사별 가족들을 위해 환자가 임종하고 사후 1년 동안 꾸준히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곁을 정기적으로 사별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는데요. 혹시나 깊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진 않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겨워하고 있진 않은지 두루 염려하며 살피는 시간입니다. 쉬운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던 가족들이 오늘만큼은 떠난 이들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불러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 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가족들에게도 어떤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하게 해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용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잘 이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용서죠. 서로 주고받는 용서. 예. 사랑과 용서라는 호스피스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떠나보낸 이가 생애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던 길벗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 지금 그들이 떠난 그 여정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여전히 길벗이 함께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와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비록 눈물이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은 미약하지만 떠난 이들이 그러했듯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를
오롯이 따를 용기를 내어봅니다.